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평범하지 않은 일을 겪은 주부입니다. 저희 친정은 자식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하는 부모님이세요. 특히나 아버지는 퇴직 후에 할 일을 찾겠다며 여기저기 알아보시더니 택시기사를 하셨죠. 사실 퇴직하고 난 뒤에 좀 쉬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는데 아무리 말려도 자식에게 손 벌리기 싫다면서 계속 택시 일을 하셨어요. 조금이라도 편하게 움직일 수 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요. 제가 주는 용돈이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늙어가는 부모님이 일을 하시는데 마음이 편치는 않았죠. 게다가 일을 그만두고 받은 퇴직금으로 제일 처음 마련한 게 택시 한 대였고요. 처음에 택시를 저희가 사드리려고 했는데 한사코 자기 돈으로 사겠다며 거절하셨거든요. 아무튼 일하시는 친정아버지를 보는 제 마음은 언제나 편치 않았죠. 그래도 택시 일을 하는 것이 즐거우신지 아버지 얼굴은 항상 밝으셨어요. 주말이면 아버지 택시를 타고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곤 했으니까요.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오래 갈 줄 알았어요. 몇 년이고 아버지가 건강할 거라고 생각했죠. 항상 즐겁게 사시니 병이 찾아올 거란 생각도 못했어요. 하지만 불행은 갑자기 찾아왔죠. 아버지는 택시를 몬 지 1년도 안 돼서 병이 생기셨어요. 초기에 발견했다면 괜찮았겠지만 이미 전이가 많이 된 상황이었어요. 병원에서는 당장 수술을 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저희 가족은 암담한 기분이었죠. 그렇게 얼마나 병원 생활을 지속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는 저희 가족을 부르고는 병원 생활이 지겹다 하시더군요. 여보, 얘야, 이제 병원 생활이 지겨워.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가 싶어. 당신이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내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내가 갑자기 없어지더라도 슬퍼하지 마. 사람은 다 제명이 가는 거니까. 아버지는 이 말을 하신 3일 뒤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사람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안다고 하더니 정말인가 봐요. 아버지를 보낸 어머니는 장례식장에서 비슷한 말을 읊조리셨어요. 네 아버지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야. 저렇게 돈만 벌다가 떠나고 제 즐거움은 하나도 즐기지를 못했어. 미련한 사람. 한 번이라도 자기 인생을 즐기고 왔으면 마음이라도 안 아프지. 이렇게 빨리 가버리면 남은 사람은 어찌 되겠어. 정말 불쌍한 사람. 어머니는 아버지를 불쌍한 사람이라고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갔다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어머니를 주부로 평생 편하게 살게 해준 것도 아버지 덕분이라며 그런 아버지를 돈이라는 것 때문에 잃게 되었다는 것에 죄책감이 크신 듯 했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남겨둔 퇴직금, 진단금을 혼자서 절대 쓰지 못할 것 같다고 울먹이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아버지의 유산을 정리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제가 나서서 정리했죠. 어머니는 쓰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우선 어머니 통장을 잘 정리해서 집에 두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어머니께 말했죠. 엄마, 퇴직금이나 진단금은 당장은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언젠가 생활하면서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제가 정리해뒀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빨리 가신 건 너무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직 살아갈 날이 많으니까요. 힘내요, 엄마. 저도 가족을 잃은 슬픔을 잊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슬픔에 잠겨서 살 수만은 없었어요. 친정 가족뿐만 아니라 제 가족도 있으니까요. 이런 제 말을 듣고는 어머니는 단단히 결심을 했는지 택시 운전 자격 시험을 준비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남겨둔 택시를 팔지 않고 어머니가 이어서 택시기사를 하시겠다고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나이가 들어 운전하는 일을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전 어머니를 말렸죠. 아유, 엄마, 지금 나이에 운전하는 건 힘들어. 아빠가 남겨준 택시라는 거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엄마가 그걸 이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나도 같이 알아봐 줄 테니까 우리 다른 일 같이 찾아봐요. 내가 너무 걱정돼서 그래요. 나이든 어머니가 운전을 하면서 혹시라도 사고라도 일어날까 싶었죠. 정말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택시 운전을 하시다가 돌아가셔서 그런지 더욱 말리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 말에도 이렇게 말하셨죠. 아니, 너희 아빠가 남겨준 택시야. 아빠가 택시를 얼마나 좋아했니? 정말 애지중지, 자기 가족보다도 아꼈던 택시야. 그러니까 엄마가 대신 이 택시를 운영하면 옆자리에서 날 지켜주지 않을까? 엄마는 하나도 무섭지 않아. 아빠가 했던 일인데 엄마라고 못하겠어. 그러니 걱정 말고 옆에서 응원이나 해줘. 택시를 유독 좋아하던 아버지가 남긴 택시로 일을 한다는 게 떠나간 아버지가 자신을 지켜줄 거라 말하는 어머니를 저는 말릴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택시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얼마나 알아보고 있는지 알고 있기도 하고요. 하나도 무서울 일이 없다며 호기롭게 말하는 어머니를 전 막을 수 없었죠. 그래서 최대한 어머니를 응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런 저희 가족이 아버지 장례식을 끝내자마자 찾아온 불청객이 있어요. 바로 제 시모입니다. 시모는 정말 다급히 저를 찾아오셨거든요. 애써 아버지가 떠난 마음을 추스리고 있던 저와는 달리 쎄하고 떨떠름한 표정으로 제 앞에 나타나셨죠. 사실 시모는 저희 아버지 장례식에도 찾아오셨어요. 하지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눈치였는데 날도 날이고 사람들도 많아서 그런지 꾹 참고 있는 표정이셨거든요. 그런 시모가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일로 이상한 궤변 같은 것을 저한테 이야기하더군요. 예, 이제 일도 마무리되고 했으니 말한다. 정말 내가 그날 말하고 싶었는데 못 말해서 속이 답답해 죽을 뻔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기억해둬. 정말 진지하게 말하는 거니까. 내가 자주 가는 곳에서 말하길 너희 조상 문제가 있다더라. 특히나 넌 정말 문제가 많더구나. 네가 우리 집안 남자들 다 잡아먹을 사주라더라. 나 원참 내가 애초에 알았으면 우리 아들이랑 결혼도 안 시켰는데 이제야 그분을 만나서 알게 되니. 정말 내 인생의 천추의 한이다. 내 아들까지 잘못돼서 내 말 믿지 말고 똑바로 기억해라. 오늘부터 북동쪽을 보고 42번씩 잘못했습니다 하고 절 올려. 그래야 그나마 한이 풀린다더라. 우리 아들 잘못되는 꼴 나 못 보니까 절대로 하루도 빠지지 말고 절해라. 뜬금없이 찾아온 시어머니는 사주가 어쩌고 제가 어딜 보면서 절을 올려야 한다는 등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순간적으로 정신이 번쩍 들면서 눈물이 쏙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맞아요. 시모는 사주, 궁합, 풍수지리를 맹신하고 있던 겁니다. 결혼 초기에도 이런 것들을 믿고 있다는 것을 남편에게는 들었지만 이 정도로 맹신하고 있는지는 몰랐어요. 알았으면 저도 결혼을 다시 생각해봤을지도 모르고요. 시모가 저에게 시킨 행동이 제 남편의 명줄이 길어지는 길이라며 꼭 해야 한다고 윽박지르더군요. 저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 소리를 듣고만 있어야 했죠.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가만히 있던 제 조상 사주를 운운하면서 이렇게 말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일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어머님, 갑자기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하니 좀 그러네요. 저희 아버지 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저희도 처음에 최대한 수술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런데 너무 전이가 많이 된 상태라서 수술 못하시고 그냥 입원하셔서 항암 치료만 받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갑자기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병으로 돌아가신 분을 너무하시네요. 이건 경우가 없는 일 아닌가요? 전 최대한 아버지 병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려고 했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제 조상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소리를 제가 들어야 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런 제가 뭐라고 하든 이미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온 신부에게 들릴 리가 없었죠. 뭐? 경우가 없어? 내가 다 경우가 없다. 너 같은 거랑 우리 아들 결혼시킨 게 정말 한이야. 네 팔자가 남자를 잡아먹는 팔자인데 왜 너희 아버지 돌아가신 게 병이라고 말하는 거냐? 네 탓이잖아. 네 사주가 주변 남자들을 잡아먹는 팔자인데 도대체 누굴 탓해? 당장 내가 말한 대로 내일부터 해라. 내가 널 살려주는 건데 고맙다고 절은 못할 망정. 전 너무 억울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도 분명 사주를 본다면서 본인이 직접 찾아다녔거든요.
그러면서 결혼하면 잘 사는 팔자니 뭐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냥 좋다는 이야기구나 싶어서 넘어갔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제가 뭐 남자를 잡아먹는 팔자니 뭐니 한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참을 수 없어서 시모에게 따졌죠. 아니, 어머님이 저희 결혼 전에도 사주 보신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상견례 할 때 분명 남편이랑 저 사주가 괜찮다면서 궁합이 좋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본인도 좋아하셨으면서 지금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당황스럽네요. 이 일로 더 이상 저 좀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저도 친정아버지 돌아가시고 마음 아프고 힘들어요. 제가 말한 듯 시모의 귀에는 닿지 않은 것 같았죠. 제가 흥분해서 한 말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아이,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잖아. 그때 만난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내가 지금 만난 이분은 정말 잘 맞추는 사람이다. 주변에서도 용하다고 소문난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어렵게 예약 잡아서 물어봤는지 아니? 참나. 아이, 모르면 가만히 내 말대로 하기나 하던가. 어휴, 자기 팔자가 사납다고 하니 이 약 물고 말하는 거 봐라. 고마움도 모르고 말이야. 나 두 말 안 한다. 내일 당장부터 나한테 절하는 영상 찍어서 보내. 내가 하루도 빠짐없이 검사할 거니까. 이런 시모에게 무슨 말을 더 보태봤자 소용이 없을 걸 알고 있었죠. 저는 이날은 그냥 시모를 보냈어요. 알겠다고, 제가 절하는 영상 보내드릴 테니까 그만 가시라고. 저도 마음 추스르고 있고 싶다고요. 그런 제가 탐탁지 않은 듯 했지만 하겠다고 하니 또 얌전히 물러가시더군요. 아버지 장례식을 마치고 이런 일까지 일어나니 마음이 많이 어지러웠죠. 하지만 전 몰랐습니다. 이 일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요. 그렇게 떠난 시모에게 전 매일 절하는 영상을 보냈어요. 자기 아들 목숨이 달린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평소보다 더욱 집요하셨거든요. 영상을 보내는 것으로는 마음이 안 놓이는지 불쑥 집으로 찾아오는 날도 있었어요. 아무리 신경이 질긴 사람이라도 화가 날 것 같은 상황 아닌가요? 그래도 남편이 잘 되려고 하는 일이니 꾹 참고 저라는 영상을 보냈죠. 하지만 일은 갑자기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제가 딱 한 번 일이 너무 바빠서 영상으로 찍지 못하고 저라는 사진을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갑자기 새벽에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저에게 말하며 난리를 피우더군요. 너 내 아들을 보낼 셈이구나. 그렇지?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말한 걸 제대로 안 했을 리가 없지. 내가 영상으로 보내라고 했지. 내가 안 본다고 제대로 안 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정말 믿을 사람 없다더니. 아이고, 동네 사람들. 제 남편 잡아먹는 여자 여기 살아요. 제 남편도 갑자기 찾아온 시모에 왜 이러시냐며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런 남편에게도 시모는 이렇게 소리쳤거든요. 야, 이 배알도 없는 놈. 내 아들이라는 놈이 너 잘 되라고 내가 쟤한테 시킨 게 있다. 아, 그런데 제가 그걸 대충 하잖아. 그게 너 보내려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르니? 오늘은 출근하지 마라. 영 기분이 안 좋아. 그리고 제가 차려주는 밥 오늘 먹지 마라. 그거 먹고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난 내 아들 보내는 꼴 못 본다. 아이고. 제가 딱 한 번 영상을 안 보낸 일로 이렇게 난리를 피우니 정신이 없더군요. 신부는 정말 어디서 들은 이야기를 맹신하는 것 같았어요. 어디서 저승사자라도 보고 온 것처럼 혼비백산 상태로 오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시킨 일을 제대로 안 한다며 자기 아들 보낼 셈이냐 말하는데 옆에 있던 남편도 어리둥절하고 있었고요. 아무튼 어떻게 겨우 남편이 시모를 진정시켜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가만히 있는 남편도 들들 볶으니 저는 절에서 108배하는 심정으로 영상을 찍어서 시모에게 보냈죠. 그걸 확인하고는 안심했는지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그러나 더욱 황당한 일이 이 다음에 생겼어요. 저희 집을 찾아온 얼마 뒤 시모는 절로도 모자랐는지 이상한 회초리를 들고 오셨거든요. 시모의 말에 의하면 무슨 죄가 씻겨지는 어떤 나무에 불에 태워서 며칠을 말려서 만든 귀한 거라면서 돈 주고도 못 사는 거라고 귀한 회초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죠. 그런 저에게 시모는 회초리를 들고 다가오셨어요. 얘, 어디 가니? 이걸로 혼이 나면 집안에 안 좋은 일도 싹 없어진다고 하더라.
내가 이거 구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니? 이거나 가는 거기서도 몇 명 못 사는 거야. 얼마 전에 네가 사진 보내준 일 말하니까 이거라도 가져가서 혼내라고 하더라. 이걸로 널 혼내면 큰 화는 막을 수 있단다. 큰일 생기는 것보다 네가 혼나는 게 낫지 않겠어? 우리 집이 평화로우려면 너만 희생하면 된다. 그렇게 뒤로 가지 말고 여기 앞에 딱 서. 처음에는 남자를 잡아먹는다고 뭐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집안 모든 잘못은 저에게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참 어이가 없었죠. 그렇게 시모는 회초리를 3-4번 정도 휘둘렀어요. 많은 것도 억울한데 이상한 회초리를 휘두르는 시모는 집안에 평화가 온다며 좋아하는 표정이 만연하더군요. 정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이 일을 말하며 더 이상 시모와 입을 대기조차 싫다고 했어요. 진짜로 싸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고요. 그날 제 말을 들은 남편은 바로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오늘 와이프한테 다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상한 집에 다니는 거 알고 있었는데 그게 저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러세요? 더 이상 저희 부부 괴롭히면 저도 안 참아요. 오늘부로 제 처 함부로 만나러 오지 마세요. 그 이상한 거 시키지도 말고요. 혼자서 믿으세요, 제발. 주변 사람들까지 괴롭히지 마시고요. 아시겠어요? 제 처 괴롭히면 정말 더 이상 안 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남편이 정말 고마웠어요. 자기 어머니에게 한마디 하는 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니었을 텐데 저를 위해서 큰 소리 내어주어서 고마웠죠. 중간에서 남편이 나서서 시모의 불길을 좀 잠재워준 덕분인지 전화한 날로 시모는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저는 잠시나마 시간을 두고 여유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길을 뚝으로 막은 셈이 되었을까요? 시모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연락이 끊긴 게 굉장히 초조했던가 보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렇게 사는 걸 친정어머니께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하지 않고 지냈던 일이 무색하게 시모는 잘 일하고 살고 있는 친정엄마까지 끌어들이더군요. 다행히 시모를 만나기 전에 저에게 미리 전화를 해준 어머니 덕분에 시모를 쫓아갈 수 있었어요. 정말 제가 들었던 수모를 어머니에게 들려주기 싫었거든요. 시모의 미신으로 가득 찬 불똥을 튀길 수는 없었어요, 정말. 제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누군들 이런 말을 듣게끔 하겠나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빠르게 준비해서 얼른 쫓아갔습니다. 그렇게 시모의 집으로 거의 도착했을 때였을까요? 갑자기 대문이 쾅 하며 열렸어요. 거기서 나온 것은 다름 아닌 시모였죠. 밖에서 볼일을 보고 온다던 시모가 너무나도 빠르게 온 덕분에 친정 어머니와의 만남을 막을 수 없었어요. 그런 시모는 제 차를 보고는 여기다 주차하라며 손까지 흔들고 자리를 알려주더군요.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부부의 연으로 가족이 되었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경우가 없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묵묵히 차를 주차했어요. 그런데 그때 지나가는 동네 아주머니를 보고 시모가 갑자기 고함을 치는 거예요. 거기 아줌마, 생긴 거 보니까 아주 음기가 가득해. 아주 사람을 해하게 만들게 생겼어.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사돈댁 앞으로 지나가면 안 그래도 안 좋은 기운이 더 안 좋아지니까 저기 돌아서 가세요. 당신처럼 좋은 기운을 막는 사람들은 동네에 사는 것으로도 해가 돼. 진짜 이런 사람들까지 주변에서 사니까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아줌마는 저쪽으로 돌아서 가고 이 집 앞으로는 얼씬도 하지 말아요. 어휴, 재수가 없으려나 저런 사람도 다 만나네. 역시 사람이 기운이 안 좋아. 그 집에서 말한 게 다 맞네, 맞아. 다짜고짜 고함을 치는 시모는 또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지 모르는 말을 하더군요. 지나가는 동네 아주머니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훑어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거기다 이 앞을 지나갈 때 말소리를 내지 말고 기운을 막아 화를 부르게 생겼다는 둥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쁜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같은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음해를 하니 지나가던 아주머니도 참을 수 없었는지 시모를 향해 소리치더군요. 참나. 저 미친 것이 뭐래. 아줌마,
여기가 다 당신 땅이야? 내가 내 갈 길 가겠다는데 무슨 막말이야? 사람이 참 경우가 없네. 어디서 이상한 거 주워들어서 그런 것들 믿는 사람 같은데.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말 안 듣고도 잘 살거든.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상한 말 하지 말고 조용히 집에 들어가서 씻고 잠이나 주무세요. 나 원 재수가 없으려나? 정신병자 아냐? 시모를 향해 소리치는 아주머니의 말에 저도 100번 공감했죠. 하지만 고성이 오가는 와중에 몸싸움으로 번질 것 같아서 둘 사이에서 저는 열심히 말릴 수밖에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시어머님인데 저한테 조금 화난 일이 있어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릴 테니 지나가던 길 가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저런 시모를 두고 어떻게 살아요? 정말 정신병자가 따로 없는데. 그냥 이혼해요. 참나. 진짜 길 잘 가다가 어이가 없네, 정말. 이보세요. 세상 똑바로 사세요. 그런 아주머니의 말에 저에게 하던 궤변을 경멸의 눈빛까지 더해서 소리치더군요. 저런, 치아비도 잡아먹으려니? 야, 사주를 한번 봐. 그러면 너 사람 잡아먹는 년이라고 할걸?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내 말 믿고 당신은 집에서 물 떠놓고 절이나 해. 어휴, 생긴 것부터 아주 운도 없게 생겨가지고 사람 기운 막는 거 눈에 다 보이니까 무당한테 가서 굿이나 한번 하던가. 아유, 이런 동네에 사는 거면 돈이 없어서도 못하려나? 그러면 어쩔 수 없네. 자기 팔자 사나운 것도 죄이면 죄지. 앞으로도 그렇게 쭉 사세요. 모르면서 남한테 소리나 치지 말고. 모르는 것들이 더 난리라니까 정말. 이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어요? 잘 말리고 있던 아주머니는 화가 끝까지 나서 시모에게 달려오더군요. 저희 친정집이 약간 언덕바지에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달려오던 몇 분이 서로 발이 얽히며 넘어지셨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저희 친정어머니가 차를 주차하던 곳으로 넘어지신 겁니다. 다행히 친정어머니가 기지를 발휘해 차를 옆으로 꺾어서 사람은 다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모든 게 괜찮았으면 다행일 텐데 불행스럽게도 시모의 차를 살짝 긁고 말았죠. 저와 친정어머니는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는데 안도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난리가 난 겁니다. 대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시어머니의 차가 긁혔으니까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여기 기운이 벌써부터 안 좋더라니. 이것 봐라. 네가 시킨 일만 잘했어도 이런 일들이 생기진 않았는데 너희 조상이 안 좋은 게 진짜잖니. 너희 가족이 운이 좋았으면 이런 일도 안 생겼을 거다. 이 차 긁힌 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아무리 사돈 사이라도 변상 받아야겠다. 이거 난 못 넘어간다. 재수 없는 것도 한두 번이지. 너랑 얽히면 모든 일이 제대로 안 돌아가. 그러면서 자기 차 트렁크를 열어서 무언가를 찾는 건 아니겠어요? 차를 긁은 것은 잘못이 맞으니 저는 물어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돈이 얽히면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친정어머니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한참 트렁크를 뒤지던 시모의 손에 낯익은 물건이 들려있더군요. 바로 저희 집을 찾아왔을 때 가져왔던 회초리였어요. 회초리를 본 순간 저는 불안함에 오한이 들었죠. 저에게만 휘두른 것은 괜찮지만 옆에 있던 친정어머니에게 휘두를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친정어머니를 얼른 집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집으로 들어가시던 친정엄마의 표정이 탐탁지 않아 보였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회초리를 들고 친정어머니까지 해야 할 기세였으니까요. 그렇게 회초리를 들고 온 시모는 사람이라면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큰 소리로 외치더군요. 그래, 여기 너같이 죄 많은 걸 낳은 어미가 있었네. 이왕 이렇게 된 거 확실히 해야겠다. 네 엄마도 너랑 같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 너희 가족 때문에 지금 우리 가족이 겪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네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나서부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아까도 얌전히 잘 있었는데 딱 네가 도착하니까 일이 터지잖아. 지금 이 회초리로 모조리 털어버려야겠다. 네가 지금 이 업을 다 털어놓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 다 잡아먹고도 남을 것이야, 네가. 그러니까 지금 집에 들어가기 전에 회초리로 털고 가자.
네 어미도 같이 털어. 너 같은 건 나은 것도 죄다 죄. 저는 조마조마했어요. 어머니가 계신 집 앞에서 저를 욕하는 건 상관없었지만 이 말을 친정어머니가 들을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집과 너무 가까이 있던 탓일까요? 저희 친정어머니는 집 창문 틈으로 이 모든 사달을 듣고 보고 계셨던 거예요. 시모의 울분 섞인 말에 친정어머니는 집에서 나오셔서 다시 차 운전대를 잡으셨어요. 저는 제가 사는 모습에 너무 실망하신 걸까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를 두고 나가려고 하시는 줄 알았죠. 하지만 차 문을 열고 친정어머니는 시모를 향해 소리치셨어요. 당신, 우리 금쪽 같은 딸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내 딸은 아주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어디서 되지도 않은 미신 같은 걸 듣고 와서는 내 딸을 잡아먹을 인간은 너야. 어디서 사람 같지도 않은 인간이 내 딸한테 소리쳐? 그리고 그 이상한 나무까지 내려놔? 우리 딸 그만 괴롭혀. 당신 같은 사람은 말로 해서는 안 돼.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지. 소리치던 친정어머니는 차를 그대로 후진했어요. 그렇게 뒤에 주차되어 있던 시모의 벤츠를 들이박았죠. 쿵 하는 소리에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시모의 차가 어찌되었건 박은 사람은 친정어머니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다치진 않았을까 조마조마했죠. 하지만 제 걱정과는 다르게 친정어머니는 무사하셨어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는데 사고 현장을 목격하던 동네 사람들이 갑자기 환호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심지어 집에서 창문을 열고 구경하고 있었는지 창문 너머로 속이 시원하다고 박수를 보낸 사람도 있었죠. 그제야 저는 너무 열린 공간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지했어요. 사람들의 반응에 당황보다는 부끄러움이 먼저 다가왔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을 보면서 속이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여태껏 시모에게 저는 몹쓸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제 인생을 자기 손으로 좌지우지하던 시모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짓이라고 네가 틀렸다고 하는 것을 듣고 있으니 정말 기쁘더라고요. 거기다 엄마는 한술 더 떠서 시모에게 소리치셨어요. 사람들 반응이 보이시죠? 그럼 이제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조상님 계신 곳으로 보내줄게. 귀신이 좋은 곳을 데려다 준다고 했으니 지금 사는 이승보다 더 좋지 않겠어?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어? 당신이 말한 조상님이랑 그냥 걱정 없이 같이 살아. 이 말과 함께 한 번 더 시모의 차를 쿵 하고 박더군요. 마지막 한 방이라며 차를 박은 친정어머니를 보는 저는 정말 놀랐어요. 매사 긍정적이고 밝게 사시던 분인데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시는 것을 처음 봤거든요. 그렇게 차 앞부분이 박살이 난 벤츠를 보더니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죠. 여기 차 앞에 범퍼 깨진 거 보이시죠? 저희 애를 그렇게 들들 볶아대더니 여기 깨진 모습이 어디에 누구랑 많이 닮지 않았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당신 정신머리가 이거랑 똑 닮았잖아. 아주 우리가 자기네보다 조금 모자란다고 있는 척 없는 척 다 하더니 꼴 좋네요. 이것까지 전부 다 변상해 드릴 테니 언제든 연락 주세요. 참, 직접 찾아오지는 마세요. 여기 사람들 반응 보이시죠? 찾아오시면 어떤 꼴을 당하겠어요.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던 시모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과 친정어머니의 반응을 보고도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퍼보며 발광하더군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난 애초에 니들이랑 달라. 너희 애초에 조상님을 잘 모시지 못했으니까 이런 언덕바지에 부서져가는 집에 사는 거야. 알아? 너희들 같이 없는 년놈들은 원래부터 잘 살 수가 없어. 너희 조상이 그 모양이니까 너희도 그 모양으로 사는 거야. 알겠어? 덜 배운 사람들은 그런 기초적인 것들도 모르겠구나. 그럼 평생 이렇게 살겠네. 아주 가난하게 잘 살겠어. 아주 부럽네 정말. 이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가족 말고 어디 있겠나요? 화가 난 동네 사람들은 시모를 향해서 소리치더군요. 저 미친 할망구가 지금 어디서 뭔 소리를 하는지 아는 거야? 노망난 거 아니야? 정말 미쳤나 봐. 저런 정신머리 없는 사람은 정신병원에 빨리 넣어야 해. 거기 세대.
저런 사람 그냥 보고만 있을 거야? 신고라도 해. 정신이 글러먹은 사람인데 얼른 정신병원에 쳐넣어. 저 사람 말이 맞아. 저런 사람들은 호되게 한번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어디서 모르는 사람들 사는 곳에 와서 저렇게 난리를 피워? 참나, 이상한 거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누군데 그래? 사람들이 소리치는 말에 겁을 잔뜩 먹은 시모는 뒷걸음질을 치며 차로 들어가더군요. 그런 시모가 차로 들어가기 전에 회초리를 친정어머니의 발밑으로 탁 던지고는 친정어머니의 등 뒤에다가 말했죠. 이 회초리 아주 용한 거니까 딸한테 몇 해 휘둘러 달라고 얘기해요. 딸도 기운이 안 좋아서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애 어미니까 죄는 자기들끼리 없애야지. 당신도 택시 같은 돈도 안 되는 일 하지 말고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사세요. 어쩌다가 저런 사돈을 얻어서 내가 아휴 이런 수모를 당하는 것도 다 제 탓이야 제 탓. 시모는 끝까지 시모다왔어요. 단 한 번의 반성이라는 것도 없었죠. 저는 너무 허탈했어요. 이 모든 일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허상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요. 물론 사주나 운세 같은 게 맞는 날도 있겠죠. 하지만 보이지도 않은 미신을 맹신함으로써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 원. 시모의 의심에서 키운 불신은 평화롭던 저희 가족은 물론 저희 부부의 일상도 불구덩이로 만들었으니까요. 게다가 본인만 믿고 철석같이 따르면 되는데 주위 사람들을 다 태울 때까지 이 난리를 피운 거니까요. 이날 일어난 일은 남편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어쨌든 친정어머니가 시모의 차를 박살낸 일도 있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다행히 남편은 시모가 했던 말들과 행동을 듣더니 오히려 시모에게 화를 내더군요. 여보, 왜 여태껏 말 안 하고 있었어? 우리 엄마지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옛날부터 사주가 어쩌고 관상이 어쩌고 할 때부터 그만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장모님을 볼 면목이 없다 진짜. 정말 미안해. 이렇게 될 때까지 내가 너무 손 놓고 있었나 봐. 앞으로 엄마가 당신에게 뭐라고 하면 나한테 바로 말해. 내가 중간에서 제재해 줄 테니까 알았지? 그리고 장모님이 했던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너무 걱정하지 마. 너무 힘들었을 텐데 미안해 여보. 남편의 말이 너무 고마웠어요. 자기 어머니지만 본인도 이해할 수 없다며 남편도 시모의 행동을 나무랐죠.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저희 부부와 친정어머니가 한번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친정어머니는 저희 부부에게 말하더군요. 사실 사돈이 미신을 믿는 건 알고 있었어. 너희 아버지 살아있을 때도 미신 때문에 주변에서 평판이 안 좋다는 소문이 나 있더라고. 하지만 너희가 서로 좋다고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런 사소한 일 때문에 막을 순 없었지. 그런데 이번에 보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 본인이 미신을 맹신하는 것은 그렇다 쳐도 너한테 그걸 억지로 지키라고 매질까지 하는 것을 보니 더욱 용납이 안 되더구나. 그렇다고 내가 차를 들이박은 게 잘했다는 건 아니야. 나도 그때는 정말 눈앞에 보이는 게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 내가 우리 딸한테도 미안하지만 자네에게도 미안하네. 자돈을 결코 증오하거나 그런 건 아니야. 자네가 좀 이해해주게. 아마 자식이 생기면 자네도 내가 했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어머니는 남편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사과하셨어요. 그리고 시모가 미신을 믿는 행동 자체는 상관없다고. 하지만 그걸 저에게 강요하는 순간만은 참을 수 없었다고요. 그런 친정어머니에게 남편과 전 말했죠. 엄마가 그날 그렇게 행동해주지 않았다면 난 아직도 시어머님이 요구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엄마가 그날 나서준 게 나는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그날 차를 그렇게 박은 건 좀 무모하셨어요. 다음에는 그러지 마세요. 차도 중요하겠지만 엄마도 다칠 수 있었어요. 장모님, 제가 더 죄송합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를 제가 잘 중재했어야 하는 건데 하다못해 어머니가 아내에게 했던 일을 알고 있었는데도 제대로 제가 막지 못해서 이렇게 일이 커진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아내 말이 맞아요.
그래도 차를 그렇게 박으신 건 무모하셨어요. 이 일 때문에 장모님이 다치셨으면 저희 부부는 더 가슴 아팠을 거예요. 이런 저희 부부에게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친정어머니는 저희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저희 부부는 이번 일로 인해 시댁에서 제대로 독립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시모는 아직도 미신을 맹신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변에 그걸 강요하는 모습도 종종 보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시모를 어떻게든 말려보려고 했지만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시모는 절대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으셨죠. 저러다가 언젠가 큰 사고를 치실 것 같은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미신을 믿는 건 본인 판단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하니까요. 그날 있었던 친정어머니의 사고는 아직도 남편과 종종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제가 주식으로 돈을 조금 벌었는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시모가 전화가 와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내년에 무탈하라고 구술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면서요. 그래서 그런 시모에게 시원하게 사이다 한 방 날렸어요.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저 때문에 어머님 아들이 잘못될 거라고. 근데 어머님 아들 지금 저 때문에 주식으로 재미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지금 저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시잖아요. 이래도 제사주가 사납대요. 염치가 있으시면 돈 빌려달라 소리는 못 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니 아무 소리도 못하며 말만 버벅대시더라고요. 이 사건의 시작은 비록 친정아버지의 일이었지만 저희 부부는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좋지 않은 일도 어떻게 생각하고 다루는가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을요. 또 의심을 안심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각, 마음에 달렸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살 수 없기도 하고요. 옆에 있는 사람의 생각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생각을 존중해주지 않는다면 행복하게 살 수 없지 않을까요? 앞으로 남은 날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 테니까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이해하는 것도 결국 각자의 마음에 달린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려고 합니다. 저의 부족한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